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제13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에 나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유형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회와 12회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정된 행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중에서 네 가지로 분리하여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 및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 불편감을 주는 행위, 거친 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 총 네 가지로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낮잠 시간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신체 학대로 판결된 부분입니다.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는 행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아동이 잠을 잘 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 때문에 신체 학대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동 얼굴을 수차례 손으로 쓸어내리고 눈을 가리는 행위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정서학대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들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및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거친 행위입니다. 낮잠 시간입니다. 2018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신체 학대로 판결된 사례인데요. 2세 아동을 강하게 잡아 앉히고 팔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거칠게 행위를 하셨고 또 잡아 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장의 오른쪽 다리를 아동의 몸 위에 올려놓아서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수차례 두드리거나 또 손바닥으로 아동의 피부를 긁어서 타박상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체 학대로 인정이 되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9년 판결을 보면 역시 만 1세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일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신체 학대에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친 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신체 학대로 판결된 사례인데요. 점심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이동시켜서 팔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또 2017년 광주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은요. 저녁을 먹지 않고 움직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팔 부위 또는 목 부분을 잡아 끌어 피부 겉면에 손상을 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신체 학대에 해당됩니다. 2017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체 학대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귀부터 볼까지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때렸습니다. 이 부분도 신체 학대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급간식 시간에 거친 행위 또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아동학대로 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인천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거칠게 아이를 다루었기 때문에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또 대법원 2019년 판례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피해 아동의 입술과 머리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이마를 가볍게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두드렸다고는 했지만 1세 아동이기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학대로 판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친 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훈육 상황입니다. 201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입을 때리며 훈육을 하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입을 때리며 훈육하여서 신체 학대로 판결되었습니다.
2017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신체학대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거칠게 다루었죠. 또 피해 아동이 아파하며 팔을 만지는데도 신체에 손장을 주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체학대에 해당됩니다. 2017년 광주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교실에서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 아동의 얼굴에 긁힌 자국을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학대로 판결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친 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훈육 상황입니다. 2017년 광주지방법원에서 교실에서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거칠게 다루었죠. 피해 아동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습니다. 신체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된 사례입니다. 다른 아동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4번에서 5번 찔렀습니다. 신체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사례입니다. A가 친구 B를 물은 상황에서 원장이 B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B의 손으로 A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거칠게 다루었고 또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정서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양치와 대소변 상황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사례인데요. 2017년 사례입니다. 칫솔을 발에 가져다 댄다는 이유로 20cm가량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행위로 신체학대로 판결받았습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신체학대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1회, 발바닥을 3회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가볍게 두드린다고 해도 만 1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체학대로 판결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아동 학대로 판결받은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